죽음에서 돌아온 여성이 밝힌 예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 당신도 믿지 못할 진실. 죽음에서 돌아와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70세의 마가렛 베넷은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죽음이 선고된 후 예수님을 만나 인류의 미래를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비전은 단순히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류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특별한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긴급한 임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인생을 변화시킬 통찰력과 영적 계시를 얻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마가렛 베넷의 이야기는 특별한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고난은 의사들이 진단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날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였으며 그녀의 딸 수잔은 구급차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녀의 손자에서는 차로 따라가며 가까이 있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마가렛의 몸이 쇠약해지자 그녀는 깊은 해방감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자신이 끌려가고 있다는 평화로운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의사들이 그녀의 죽음을 선언했던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의 최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경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한 몸을 떠나면서 무게가 없고 따뜻한 금빛빛에 둘러싸인 느낌을 묘사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의 감각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더 큰 무엇인가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금빛은 살아있었고 따뜻함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삶이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세계와 그 미래, 그리고 한 남자인 일론 머스크가 그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전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으며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그 비전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가렛 베넷은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기쁨과 고난을 모두 겪었지만 다가올 일에 대비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의 삶은 어느 조용한 아침 끝없이 괴로운 병에 걸리면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병은 점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로, 어지러움, 통증이 있었지만 급속히 악화되었고 며칠 내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딸 수잔은 마가렛의 주된 간병인이 되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잔의 사랑과 절박함은 마가렛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는 모습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마가렛의 손자이서는 차로 뒤따르며 걱정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그들의 목소리, 위로와 사랑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힘이 사라져갈 때 그들은 계속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마가렛은 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차분하고 지혜롭고 실용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음에서 돌아온 후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말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진지함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녀를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기 전까지 지나치게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소중히 여겼지만 영적이거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말하며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의 모든 세부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렛의 평범한 삶은 그녀의 특별한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그녀는 주목이나 유명세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 그 관심은 그녀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가렛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엿본 현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임무였습니다. 마가렛의 가족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을 가슴 아프고도 초현실적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녀의 병은 심각한 영향을 미쳐 병원에 급히 실려갔을 때 그녀는 쇠약해지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잔, 그녀의 딸은 앰뷸런스 안에서 마가렛의 손을 꽉 쥐고 울면서 나와 함께 있어요.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자 이선은 뒤따르며 교통을 밀치며 따라갔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가렛은 그 순간 이상한 이탈감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아직도 가족의 사랑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이미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은 급히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과 걱정 어린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안정시키려고 애썼지만 마가렛의 몸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의 맥박은 멈췄고 모니터는 정적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잔은 의자에 주저앉아 슬픔에 휩싸여 있었고 이선은 굳은 채로 서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또 다른 손자 케일러브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용히 그녀의 죽음을 선고했고 방 안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에게 이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떠나는 순간을 가벼운 느낌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풀려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들리던 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마가렛은 따뜻한 빛과 그 빛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슬픔에 잠긴 사이 마가렛은 이해할 수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곳으로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그것을 끝으로 보았던 반면 마가렛에게는 그저 기이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마가렛은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작별 인사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몰랐습니다. 마가렛은 곧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할 이야기를 들고 올 것입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넘어가는 순간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다르게 묘사합니다. 몸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자 그녀는 즉시 해방감을 느꼈고 가슴에서 무언가가 풀려나며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둠이나 침묵 혹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는 빛을 맞이했습니다. 이 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눈부신 빛이나 병원 조명의 인공적인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빛나며 에너지로 맥박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마치 그 빛이 자신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빛은 위로하는 포옹처럼 그녀를 감싸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순수한 사랑으로 묘사하며 그 안에는 판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삶에서 짊어졌던 모든 걱정과 아픔은 이 황금빛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 빛 속으로 움직이거나 끌려가면서 마가렛은 멀리서 형태가 형성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은 황금빛 들판으로 변하고 강은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생동감 넘쳐서 묘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음악처럼 잉잉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들은 선율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숙이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그곳의 평화를 압도적이면서도 평온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여행 후 집에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지구에서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은 영원하면서도 덧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빛과 사랑의 영역에서 마가렛은 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직 그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그 공간을 편안하면서도 겸손하게 채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여행은 그녀를 답과 지혜 그리고 긴급한 메시지를 가진 분의 발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마가렛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분이 지닌 존재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교회나 그림에서 본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빛났지만 그분의 형태는 익숙한 느낌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그분의 눈을 본 순간 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는 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눈은 그녀의 영혼을 직시하며 그녀가 겪었던 모든 생각과 기쁨 슬픔을 모두 보았던 듯 했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던 마가렛은 겸손함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친절과 진리의 완벽한 균형을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마가렛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앞에 있다는 깊은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렛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의 목소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주위와 그녀 안에서 그녀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목소리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목소리로 부르는 마가렛의 이름만으로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가렛은 그분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느꼈습니다. 마치 그분이 세상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의 시선은 그녀가 비록 그렇지만 여전히 보고 이해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가렛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이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렛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완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받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렛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이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밀려오는 일련의 그것들은 그녀가 직접 겪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실제적인 현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렛에게 현재의 지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답지만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취약한 세상. 그녀는 인류의 발전, 기술의 뛰어난 점, 그리고 통합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 속에서 그녀는 그늘도 보았습니다. 탐욕, 부패, 그리고 영적 기반 없이 혁신에 의존하는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전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가렛은 인류를 위한 두 가지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서는 세상이 생기 넘치고 살아있었으며
기술은 자연과 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혁신을 사용하여 치유하고 연결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미래 버전에서는 인류가 사랑과 지혜에 의해 인도받으며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레스는 기계가 지배하는 차갑고 생명 없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랑도 신앙도 연결도 없었고 그저 끝없는 효율성만 존재했으며 인류의 영혼은 사라진 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들의 감옥에 갇혀 영적 뿌리와 서로 간의 연결을 끊은 채 살아갔습니다. 이 비전들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마가레스는 그가 거대한 구조물들과 기술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술들은 인류를 끌어올릴 수도 있었고 혹은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가 내리는 결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머스크의 일이 단지 혁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세계를 하나로 묶거나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가레스는 그녀가 본 것의 무게를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가능한 미래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녀 안에서 울려 퍼지며 그녀가 돌아가서 자신이 본 것을 공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마가레스는 그 메시지가 단지 일론 머스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을 신앙과 목적에 맞춰 조화시킬 필요성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분명했지만 그 크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마가레스 본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론 글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주탐사, 전기차, 인공지능 분야에서 획기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전에서 머스크는 단순한 발명가나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그의 즉각적인 작업을 넘어선 곳에까지 미쳤습니다. 비전 속에서 마가레스 머스크가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그의 혁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삶을 개선하고 인류가 영적 본질과 연결되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행성 간 여행,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의 작업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은 당열과 희망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훨씬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이 비전에서는 머스크의 창조물들이 분열, 탐욕, 통제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사회를 지배하며 인류의 영혼을 앗아갔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구한된 기술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신앙과 분리시켜 차갑고 무감각한 세상을 남겼습니다. 머스크의 천재성은 한때 가능성의 등대였지만 그것은 이제 파괴적인 것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가레스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다. 머스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내릴 결정은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스크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과 동시에 취약함을 지닌 사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그의 선물이자 짐이었고 그것은 그를 어두운 목적을 위해 그의 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들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레스는 이 계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 경험 전에는 그에 대해 집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전 속에서 그가 인류 미래의 잠재력과 위험을 모두 대표하는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레스에게 머스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릴 선택들과 그가 자신의 작업을 더 큰 목적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도에 대해서요. 마가레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돌아왔을 때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메시지,
미래에 대해 깨어나서 유식적인 선택을 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기술이나 발전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신앙과 연민에 맞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깊은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인류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자신의 성취에 눈이 멀어 기술 발전이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에는 위험도 따랐습니다. 영적 기반이 없다면 이러한 혁신들은 파괴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대신 당열을 이루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그 메시지가 과학자들이나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와 집단적인 의도의 힘을 마가렛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렛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가장 빛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인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들 인물들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선택이 얼마나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고 미래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린 선택이 내일의 세상을 형성할 것입니다. 마가렛은 믿음, 사랑 그리고 지혜가 발전을 인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위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렛에게 인류가 번영하는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술과 신앙이 함께 작용하여 빛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노력, 인식 그리고 당열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가렛은 이 메시지를 혼자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과 공명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본 것을 나누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생명으로 돌아온 것은 떠날 때만큼 극적이었습니다. 의사들에 의해 사망이 선언된 후 가족들은 이미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자는 침대 옆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눈물 섞인 작별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단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케이롭은 감정을 숨기려 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니터를 끄고 그것이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가렛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갑작스럽고 날카로워서 수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가 그녀의 생명 징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침묵했던 기계들은 이제 꾸준히 삐비프 소리를 내며 생명이 없었던 곳에서 생명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수자는 여전히 떨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당신은 이미 갔었잖아요. 마가렛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온 이유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방 안의 믿을 수 없는 분위기는 실로 무겁고도 실감이 났습니다. 수자는 기쁨과 혼란이 섞인 표정을 지었고 이단은 의심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평소 조용한 케일럽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메시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렛은 깊은 숨을 쉬며 목소리가 점차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예요. 그녀의 말은 무게감 있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가렛의 귀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도전할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회의적인 반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돌아온 것에 감사했지만
그녀가 말하는 비상식적인 부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자는 늘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가렛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꿈도 환상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받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단은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당신에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죠? 마가렛은 그의 시선을 고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그분은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머스크의 선택이 그것을 어떻게 형성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케일럽은 덜 말이 많았지만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술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확고한 답변을 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세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케일럽. 그것은 우리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마가렛의 부활을 목격한 의료진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자랑하는 레이놀즈 박사는 그녀의 주장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베넷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산소 부족이나 임사환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가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 저는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마가렛의 변함없는 확신은 회의론자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함과 생생한 경험의 세부 사항은 그녀의 말을 곧바로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그녀가 설명한 진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가렛이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주변에서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현상들이었습니다. 불빛이 깜박이거나 가전제품이 원인 없이 켜지고 꺼지며 배경에서 이상한 정정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의도적인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첫 번째 부인할 수 없는 징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때 집안의 불빛이 리듬감 있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지며 화면에는 정적과 함께 흐릿하고 예곡된 속삭임이 섞여 나타났습니다. 그 속삭임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수자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물들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마가렛의 창문에 나타나 한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마가렛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비둘기가 그녀의 현관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이러한 징후들이 그녀가 받은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그녀의 사명을 인정하거나 반대하는 듯 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마가렛의 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이상한 사건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력 급증, 설명할 수 없는 소리, 그리고 빛과 따뜻함과 관련된 생생한 꿈들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이러한 현상들이 왜 자신의 집을 넘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마가렛은 이러한 징후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들은 영적 전투의 일부, 그녀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본 것을 나누려는 결심을 더욱 강하게 했고, 몇 명이 그녀를 의심하고 징후들이 불안하게 변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동안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뉴럴링크와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해 유명한 기업가이자 혁신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의 임사체험 동안 그녀는 머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가렛은 그녀의 비전에서 일론 머스크가 높은 하늘로 뻗어있는 빛나는 거대한 구조물들에 도움이 되었습니다.